선문점송 지난번 다음 하겠습니다. 대홍은이 송하되 조주의 배장삼이 7건 8건이로다. 소매 끝에 동정을 붙이고 겨드랑이 밑에 깃을 달았네. 1000개 손인 관음보살이 들어도 일으키지 못하니 말없는 동자가 벙글벙글 웃는구나. 자, 이것도 이제 408칙의 본문에 관한 대홍은 선사의 살림살이를 읊은 것인데, 조주에게 중이 묻되 만가지 법이 하나로 돌아가지만 만법이 귀일하니, 유명한 화두죠. 이것도 만법이 귀일하니 하나는 어디로 갑니까? 일기는 하철은고 일기는 하철은고 조주에게 중이 묻되 만법이 귀일하니 일기는 하철은고 이렇게 이제 물었어요. 만가지 법이 하나로 돌아가지만 하나는 어디로 갑니까? 지난번 시간에도 이제 이것을 다루었지만 이제 짐작이 가죠. 만법은 온갖 법칙, 산하대지, 일월성진, 유정무정, 금수초목, 그게 만법입니다. 거기서 벌어지는 온갖 방법, 빛깔, 소리, 냄새, 맛, 다찔림, 즉 감촉으로 일어나는 벌어지는 온갖 모양, 이게 만법이죠. 그게 만법입니다. 그 만법은 하나로 돌아간다. 하나가 뭡니까? 하나로 돌아가는 게 맞습니까? 돌아갈 하나가 있습니까? 근데 이제 만법이 하나로 돌아간다 이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를 생각한다면 그건 아르마리. 이미 생각했거든. 그래서 아르마리가 되는 거지. 그러나 하나로 돌아가지 않는 건 아닌데, 그럼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돌아간다면 어디로 돌아갑니까? 하나는. 그러니까 조주스님은 답하기를 내가 청주에서 배장삼 한 벌을 지었는데 무게가 7건이더라 이렇게 답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청주에서 배장삼 한 벌을 지었는데 무게가 7건이더라 이렇게 답을 했다. 이게 이제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이 그러면 하나가 돌아가는 곳이냐? 그런 문제거든요. 이것이 하나가 돌아가는 곳이냐? 그 지난번에 이제 내가 이제 또 이런 답하고 똑같아 이랬어요. 내가 광안시장에서 무를 한 개 샀는데 값이 500원이더라. 이거하고 똑같아 그랬어. 똑같은 답 말하자면.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라는 생각을 지으면 그건 아르말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제 짐작은 갑니다. 만법이 어디로 돌아가는지 어느 정도 짐작은 가거든요. 그럼 하나는 어디로 가는지, 갈 데가 있는지 없는지, 하나는 갈 데가 없다고 해도 틀립니다. 왜 그럴까요? 갈 데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갈 데가 없다는 한 생각이 망념이 되거든.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냥 내가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으면 부처인데, 어떤 한마디 들으면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자꾸 일으키니까, 생각을 일으켜서 모양을 지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생각을 일으켜서 모양을 지으면 당연히 그 모양에 대해서 버리거나 취하니까. 버리거나 취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거든, 여기서. 근데 그런 데 대해서 어쨌든 이 선사들의 이제 개성을 보면 조주의 배장삼이 조금 전에 이제 408책에서 다룬 만법기일 일기하처에 대한 조주 선사의 답입니다. 조주의 배장삼이 7건 8건 이로다. 조주 스님은 뭐 7건이라 했는데 7건 8건 이로다. 소매 끝에 동정을 붙이고 겨드랑이 밑에 깃을 달았네. 그래서 이제 7건 8건이라는 말을 썼는데, 소매 끝에 동정을 붙이고 겨드랑이 밑에 깃을 달았네. 배장삼이면 됐지. 거기에 뭐 또 소매 끝에 동정을 붙이고 겨드랑이 밑에 깃을 달았겠습니까? 그 말은 조주의 배장삼에 대해서 아르마리를 자꾸 일으킨다는 거지. 조주의 배장삼을 그대로 알아들으면 되는데, 조주의 배장삼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계속 아르마리를 일으켜서 망념을 덕지덕지 붙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매 끝에 동정을 붙이고 겨드랑이 밑에 깃을 달았네. 그러니까 이제 8건이 되는 거지. 천개 손인 관음보살이 들어도 일으키지 못하니 천수천하님 관세음보살이 망념으로 덕지덕지 붙은 배장삼은 너무 무거워서 들어올리지 못합니다. 천개손인 관음보살도 어쩔 도리가 없어. 망념을 일으키는 데는 뭐 그 누구도 도리가 없습니다. 망념으로 너무 무거워졌으니까. 그런데 말 없는 동자가 번글번글 웃는구나. 그걸 보고는 말 없는 동자는 그냥 번글번글 웃을 뿐. 말 없는 동자니까. 말 없는 동자는 망념이 떨어진 동자죠. 망념을 일으키지 않는 동자는 번글번글 웃을 뿐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부질없는 망념을 일으키는 버릇을 없애야 된다. 그런 뜻으로 대왕원 선사가 이야기를 했고, 금산원이 송하되, 금산원 선사, 니라서 천하를 향해 물의 근원을 막았나. 이제 여기서는 물의 근원, 수원이라고 했어요. 수원, 물 숫자를 써서 물의 근원, 수원을 막았나. 물의 근원을 막았나. 백갈래의 냇물이 일로조차 한때 마르리. 장건이 내려오고파도 돌아갈 길이 없으니 마른 뗏목 던져놓고 곁에 서서 구경하네. 자, 이거는 금산원 선사가 이렇게 이제 소음을 읊었는데,
금산원 선사는 장건이라는 요게 이제 중국 한나라 때 사람 이름인데 장건이라는 이름을 써서 장건이 내려오고파도 돌아갈 길이 없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것은 이제 고사를 모르면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조금 알아듣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장건이 내려오고파도 돌아갈 길이 없다고 했으니까 장건이 원래 내려와야 된다는 이제 그런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여기 고사가 있으니까 조금 이따 소개를 하고 금산원 선사의 이제 송은 니라서 천하를 향해 물의 근원을 막았나. 누가 천하를 향해 물의 근원을 막았나. 백갈려의 냇물이 이리로 쫓아 한때 마르리. 누가 물의 근원을 막았겠노? 물의 근원을 막았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의 근원을 막았나? 그러니까 만물의 근원이라고 봐도 돼요. 물의 근원, 만물의 근원. 누가 물의 근원을 막았나? 그러니까 근원을 막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근원을 막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흔적 없는 나를 깨달으면 그만인데 오로지 흔적 없는 나 일심밖에 없죠. 오로지 흔적 없는 나 일심. 텅 비어서 걷어 잡을 것 없는 나 뭐 이래도 되지만 알면 무슨 말을 해도 괜찮죠. 그러니까 흔적 없는 나 일심밖에 없어. 왜냐하면 나머지는 전부 가변으로 벌어진 거죠. 가짜로 벌어진 거. 왜 가짜로 벌어졌느냐? 내가 만든 거니까. 각자가 만든 거니까. 각자가 만들어서 가변으로 벌어져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심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삼계 유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삼계. 온갖 모습의 세계. 욕계, 색계, 무색계. 중생의 세계에서는 일심밖에 없다. 중생의 세계에서 일심 외에는 전부 허망한 모습이다. 그걸 이제 부처님께서 항상 강조를 합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한 것을 역대 조사선사들이 또 강조를 하고 또 강조하고 그래도 자꾸 잊어먹으니까 처음에는 무슨 뜻이 못 알아듣다가 자꾸 들으면 짐작이 갑니다. 근데 짐작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 본인이 느껴야 돼. 과연 그렇구나. 이렇게 느껴야 되는데 니라서 천하를 향해 물의 근원을 막았나. 응? 누가 그렇게 나라는 흔적 없는 나 또는 일심이라는 한 마음이라는 그런 상을 일으켰단 말이지. 거기에 대해서 한 생각을 일으켰나. 왜냐하면 그거는 한 생각 일으킬 수가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모양이 없으니까. 어떤 모양에도 속하지 않은데 흑원과 같이 더 비어서 어떤 모양에도 속하지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일으키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일으키면 그거는 이미 천리말리 벌어지는 거지. 그래서 금산원 선사는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누가 천하를 향해 물의 근원을 막았나 그런 근원에 대한 한 생각을 일으켜서 천하의 근원을 막았나. 그거는 물의 근원에 대한 한 생각을 일으켜서 막히는 거거든. 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안 막혀. 그 말은 뭐냐 하면은 그냥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을 허망한 줄 알고 있으면 안 막히는 거야. 허망한 줄 알고 있는 그놈은 찾을 필요가 없어. 왜 찾을 필요가 없노, 명인? 그럼 왜 찾을 필요가 없노? 그냥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모양을 허망한 줄 알고 있으면 돼. 그런데 허망한 줄 아는 그놈은 찾을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런데 쓸데없이 허망한 줄 아는 그놈을 찾고 있거든. 부질없이. 그래서 자꾸 벌어지는 거지. 왜 찾을 필요가 없습니까? 뭐 흔적이 있어야 찾지. 흔적도 없는 걸 어떻게 찾습니까? 찾으면 그러지.
응? 개구지착이란 말이 있죠. 입을 열면 틀린다. 왜? 흔적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입을 열 수가 없어. 입을 댈 수가 없는데 어떻게 입을 여나? 또 미개구착 이런 말도 있어. 입을 열기 전에 틀렸다. 입을 열려면 한 생각이 일으키니까 입을 열기 전에 틀렸지. 어쨌든 한 생각이 일으키면 틀린다. 그런 줄 알고 한 세상 살면 돼요. 응? 그렇게 깨닫고 한 세상 살면 돼. 더 이상 무슨 특별한 수행이 필요합니까? 그렇게 알고 한 세상 사는데 한치도 어긋남이 없으면 특별한 다른 수행이 필요가 없어. 근데 그렇게 잘 안 사라지지, 말하자면. 우선은, 지혜가 낮고, 지혜가 낮은 것은 남 탓이 아니거든, 자기 탓이지. 우선은 지혜가 낮아서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해. 두 번째는 이런 사실을 알만한 지혜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간 이제 자기도 모르게 망념을 일으켜 놓은 버릇. 이 버릇이라는 건 자기가 모르거든요. 자기가 알면 버릇이 아니지. 자기가 모르는 버릇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가 감지만 하면 되는데 감지하기가 어렵거든. 그래서 이제 감지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거죠. 감지하는 훈련. 이게 내 버릇이구나. 아이고, 이 고약한 버릇이 또 나타났구나. 이렇게 감지하는 훈련을 하는 게 이제 우리가 한 세상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그런 훈련이거든. 그런 훈련을 우리가 이름하여 뭐 수행이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런 훈련을 하지 않으면 그거는 뭐 다른 방법이 없죠. 훈련을 하지 않고 벌어지는 온갖 모습에 마음을 뺏기지 않는 그런 방법은 없는 거거든, 사실은. 그런데 어떤 사람이 훈련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거는 마구니의 속삭임이지 않겠어요. 훈련 안 해도 된다면. 훈련 안 해도 될 리가 없어. 왜냐하면 벌써 훈련을 해야 되겠다고 알한 그 시점만 해도 수십 년을 벌써 내가 이렇게 놓은 망념인 줄도 모르고 망념에 속아서 살아왔는데 그러면서 뭐 울고 웃고 그게 또 뭐 인생이니 어쩌니 이러면서 그렇게 한 세상 살아왔는데 그걸 훈련 안 하고 될 리가 있습니까? 근데 훈련한다고 훈련해 왔는데도 잘 안 된다. 그런 사람은 자기 처지에 맞게 조금 강도 높은 훈련을 해야지. 그러면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수행을 시작했다 하더라도 그냥 적당하게 훈련하는 흉내, 수행하는 흉내 그거 가지고는 되겠습니까? 그거 가지고는 안 되지. 그런데 이제 마구니의 왕 파순이의 속삭임은 그런 게 아니에요. 어쨌든지 쉬운 쪽으로 자꾸 가져가려 합니다. 쉬운 쪽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어려우니까 좀 쉬운 걸 해라 이러면 자꾸 쉬운 쪽으로 가져가려 하거든. 또 육신이 자꾸 쉬운 쪽으로 편한 쪽으로 가려 하는 게 그건 당연히 인지상정이지. 깨어른 쪽으로 가능하면 덜 부지런해도 되는 쪽으로 이렇게 유도하는 게 마구니의 속삭임이거든, 말하자면. 근데 그런 게 또 더 좋아 보여. 누구라도 그렇죠. 우리가 뭐 수행 아니라도 세간법도 그렇잖아요. 뭔가, 예를 들어서 어떤 축구 선수가 있는데, 응? 축구에 재능이 있어서 나는 이제 축구 선수로서 이제 한 세상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뭐 훈련하기 위해서 뭐 어려운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응? 드리블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뭐 볼 차는 법, 서로 패스하고 숨이 차도록 뛰는 법 뭐 이런 걸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런 훈련 안 해도 돼. 좀 쉽게 하면 돼.
쉽게 하면 망하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훈련을 안 해본 사람은 잘 모르거든. 훈련을 해본 사람만 알아요. 그건. 그러니까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걸 알 수가 없어. 경험한 사람만이 알지. 그런데 그런 이제 어떤 마구니의 속삭임에 자꾸 빠지면 물의 근원을 막는 이제 그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거죠. 100갈래의 냇물이 이리로 쫓아 한때 마르리. 100갈래의 냇물이 이리로 쫓아서 물의 근원을 막았는데 그 막는 곳으로 쫓아서 한때 말라버린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일으킨 그 한 생각이 옳구나. 내가 일으킨 한 생각이 맞구나 하고 고정된다면은 당연히 그런 고정관념 때문에 물의 근원을 마르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고정된다는 것은 벌어지는 모습에 마음을 뺏겨서 아 진짜구나 이렇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고정된다는 거. 언제든지 진짜구나. 이거는 틀림없구나. 그런 거 판단 많이 하죠. 자기도 모르게. 아 저렇게 생긴 사람은 틀림없이 이럴 거야. 아 저렇게 생긴 사람은 참 마음씨가 올 거야. 곱게 생겼어. 이렇게 우리는 판단하잖아요. 근데 그게 맞습니까? 때로는 비슷하게 맞을 수도 있고 때로는 안 맞을 수도 있고 키 큰 사람 치고 싱겁지 않은 사람 없다 이런 말 있잖아요. 꼭 그래요. 그러니까 뭐든지 고정시키는 생각은 그건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모든 판단은 고정관념으로 판단하잖아요. 항상.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버려야 됩니다. 장건이 내려오고파도 돌아갈 길이 없으니 마른 뗏목 던져놓고 곁에 서서 구경하네. 이 말은 뭐냐 하면 장건이라는 사람이 한나라 때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신으로 이제 흉노라는 곳을 갔어요. 흉노라는 나라에 갔는데 마침 흉노에 가서 볼모로 잡혀버렸어. 돌아오지 이제 못했습니다. 볼모로 잡혔어. 그러니까 이제 한나라에서는 군사를 보내가지고 흉노를 톱을 해서 장건을 이제 살려오는 구하는 이제 싸움을 이제 벌였는데 이 장건이라는 사람은 이미 그 흉노가 있는 사막 지방의 지리에 훤하게 익숙했기 때문에 그 이제 사막이 없는 곳을 잘 이렇게 알려줘가지고 그 한나라 전 군사가 돌아오도록 큰 이제 공을 이제 세웠다는 이런 고사가 있는 거예요. 이런 고사를 인용했는데 그러면 이제 장건은 사신으로 갔지만은 거기서 이제 잘 이제 돌아와야 되잖아. 사실은. 그런데 장건이 내려오고파도 돌아갈 길이 없으니 마른 뗏목 던져놓고 곁에 서서 구경만 한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마치 비유하기를 이제 그 어떤 중이 조주선사에게 그 어려운 만법 기일하니 일기는 하처런고 하는 질문을 했잖아요.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니 하나는 어디로 갑니까? 이런 질문을 하니까 조주선사가 내가 배장삼을 하나 샀다. 청주에서 배장삼을 한 벌 장만했는데 그 무게가 7건이더라.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입을 완전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조주의 이 말 한마디에 이제 사람들이 꼼짝 못했다 이 말이에요. 응? 꼼짝 못하게 했는데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이제 따지기만 한다는 이제 이런 뜻이에요. 따지기만 따진다. 그걸 가지고 그 뜻의 진위는 알지 못하고 그 대답의 말 밖에 깊은 뜻이 있는데 그 깊은 뜻은 알지 못하고 그걸 가지고 배장삼을 따지고 배장삼에 솜에 깃을 달고 배장삼 겨드랑이에 무엇을 달고 이렇게 따지기만 따진다. 그래서 망념만 덕지덕지 붙여놓구나. 금산원 선사가 이제 그렇게 본 겁니다. 그 핵심은 모르고 사람들이 전부 따지기만 하면서 한 세상 보낸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장건의 고사를 이제 이 송에 집어넣어서 송을 지었다. 그런 뜻이고, 천장초 선사가 송하기를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니 하나는 어디로 가는고, 만법기일하니 일기는 하처런고, 청주의 배장삼은 7근의 3이네. 가위질하고 마름질하고 길고 짧음에 알맞으니 꽃자락을 땅에 끌지 마라. 이렇게 이제 송을 지었는데,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니 하나는 어디로 가는고, 이거는 이제 그 중이 조주선사에게 이제 질문한 거죠. 그러니까 조주선사는 내가 청주에서 배장삼 한 벌을 장만했는데 무게가 7근이더라. 이제 그 말을 청주의 배장삼은 7근의 3이네. 이제 그 말 그대로 했고, 가위질하고 마름질하고 길고 짧음에 알맞으니, 그 말은 어쨌든 조주의 배장삼이라는 그런 답은, 조주의 그 답은 정말 꼭 맞다. 천장초 선사가 생각하기에도 조주 선사가 너무나 대답 잘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꽃자락을 땅에 끌지 말아라. 여기서 이제 물론 천장초 선사의 자기 살림살이를, 고유한 살림살이를 내놓은 건 아니지만, 천장초 선사는 그렇지 나는 알고 있는 말이야 이런 뜻이거든요. 조주 선사의 그 표를 나는 알았어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위질하고 마름질하고 길고 짧음에 딱 맞으니까 옷자락을 땅에 끌지 말아라. 옷자락을 땅에 끌지 마라 이 말은 그 배장삼을 가지고 왜 이러쿵저러쿵 모르는 말을 자꾸 하느냐, 아르마리를 일으켜서 아는 척 하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 배장삼 밖에 뜻이 있느니라. 그래 놓고 또 천장초 선사가 이제 또 송을 지었어요.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고, 청주의 배장삼은 무게가 7근이라니 제방에서 이야기하는 도리대로 맡겨두네. 제방에서 이야기하는 도리가 옳은가 그른가, 비아리의 늙은이에게 물어도 말이 없구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천장초 선사가 이제 똑같은 그 송을 지으면서 서두는 이제 똑같이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고 하고, 청주의 배장삼은 무게가 7근이라니 했어요. 이제 중이 묻고 이제 조주선사가 답하고, 제방에서 이야기하는 도리대로 맡겨두네. 조주선사는 제방에서
배장삼 7번에 대해서 뭐 무슨 말을 하든지 그냥 내버려 둔다 이 말이야. 각자 내버려 두는데, 자, 그러면 제 방에서 이야기하는 도리가 옳은가 그른가? 제 방에서 이야기하는 도리가 옳겠습니까 그러겠습니까? 뭐 옳지도 않고 그러지도 않겠지. 옳다 그러다 하면, 옳다고 한다면, 제 방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든 그게 옳다고 한다면 옳다는 한 생각을 일으켜야 되고, 틀렸다 하면 틀렸다는 한 생각을 일으켜야 되거든. 그래서 옳은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니에요, 제 방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러니까 본래 뭐 옳고 그름이 없는데 옳고 그름이 끊어졌잖아요. 본래 옳고 그름이 끊어졌어. 왜냐하면 뭐 건덕지가 있어야지. 흔적이 없는데 건덕지가 없어. 여러분이 흔적이 없는데 라고 이런 말을 듣고 내라고 하는 것은 흔적 없는 내구나 이렇게 생각을 지으면 흔적 없는 내가 되어버리거든. 흔적 없다는 생각의 내, 흔적 없는 생각을 가진, 참으로 흔적 없는 내가 안 되고 흔적 없는 생각의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흔적 없다는 망념의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흔적 없는 나라고 하기는 하는데, 흔적 없는 나라고 하면 이제 누가 질문을 할 거 아니야. 내가 흔적 없는 나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그럼 참으로 흔적 없는 나가 맞습니까? 그러면 나가 참으로 흔적 없는 나가 맞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맞지 않다 이렇게 대답해야지. 응? 왜냐하면 참으로 흔적 없는 나가 맞습니까? 이러면 그 사람은 이미 흔적 없는 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흔적 없는 나라고 하거든. 흔적 없는 나라는 망념을 가지고 흔적 없는 나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지 않단 말이에요, 그게. 그럼 흔적 없는 나는 뭐냐? 그 이름이 흔적 없는 나인데, 내가 벌어지는 온갖 모습에 생각을 안 일으키면 그대로가 흔적 없는 나. 흔적 없는 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흔적 없는 나라고 하면 안 되고, 알겠습니까? 흔적 없는 나를 그냥 느끼면 돼. 느껴버리면 그만이야. 흔적 없는 나를. 벌어지는 모습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 그러면 흔적 없는 나가 되는 거야. 근데 벌어져 있는 모습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없을 뿐이지, 벌어져 있다는 것조차도 몰라. 그럼 멍청한 거야. 그렇잖아요. 벌어져 있다는 건 알고 있어야지. 벌어져 있는 걸 봐. 근데 관심은 없어. 내가 관심을 기울여야 될 때만 관심이 있지. 필요할 때만 관심이 있어. 관심이 없으면 그대로가 흔적 없는 나지, 흔적 없는 나라는 어떤 것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지. 그래서 제 방에서 이야기하는 도리가 옳은가 그른가? 비아리의 늙은이에게 물어도 말이 없구나. 그러면서 이래 이제 한마디 했는데, 비아리의 늙은이가 유마거사입니다. 유마거사에게 물어도 말이 없구나. 유마거사가 그 유마경에 그랬죠. 불이법문 품에 보면은 수많은 보살들이 살림살이를 하나씩 이야기합니다. 뭐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둘이 아니니 뭐 이런 식으로
둘 아닌 법문에 대해서 수많은 그 보살들이, 대보살들이 한마디씩 쭉 하죠. 쭉 합니다. 그래 놓고 이제 마지막에 그 인솔에 간 문수보살에게도 묻죠. 문수보살에게도 둘 아닌 법문에 대해서 한마디 해달라. 그 문수보살도 뭐라 합니다. 그 문수보살이 최종적으로 유마거사에게 묻습니다. 유마거사에게 둘 아닌 법문에 대해서 한마디 해달라고 그래요. 근데 유마거사는 양구하죠. 입을 꾹 다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수보살이 찬탄을 하거든. 여러분들이 전에 그 부분을 이전에 법문을 들은 분이 있는 분은 뭐 기억을 할 것이고 또 이제 좀 있으면 또 지금 유마경 하고 있으니까 또 나올 거예요. 그 부분을 천장초 선사가 끄집어내가지고 비아리의 유마 늙은이에게 물어도 말이 없구나. 제 방에서 이야기하는 도리가 옳은가 그런가. 왜냐하면은 어떤 중이 조주선사에게 이제 물었으니까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는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느닷없이 조주선사가 내가 청주에서 배장삼 한 벌을 장만했는데 무게가 7건이더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 방에서 이야기하는 게 옳겠나 그러겠나. 핵심은 뭐 옳은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닌데 그 핵심을 유마거사에게 물어도 말이 없구나. 말이 없을 수밖에. 흔적이 없는데. 흔적이 없는데 어떻게 말이 있겠나. 여기 천장초 선사의 살림살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앞에서는 천장초 선사의 살림살이가 안 나타났어요. 그냥 가위질하고 마름질하고 길고 짧음에 알맞으니 옷자락을 땅에 끌지 말아라. 응? 그러니까 조주선사의 말씀이 딱 맞으니까 쓸데없이 망념 일으키지 마라 이런 정도니까 자기 살림이 안 나타났죠. 그런데 여기에서 제 방에서 이야기하는 도리가 옳으냐 그러냐 비아리의 늙은이에게 물어도 말이 없구나. 여기에서 이제 자기 살림이 나타났습니다. 남명천 선사. 남명천이 송하되 7건짜리 장삼을 아는 이가 적지만 여러분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제 알만한 분은 다 알죠. 조주선사의 살림살이를. 조주선사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조주선사가 이야기한 내가 청주에서 배장삼 한 벌을 장만했는데 무게가 7건이더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알만한 분은 아실 거예요. 알만한 분은. 남명천 선사도 알만하니까 이렇게 송을 지었겠죠. 7건짜리 장삼을 아는 이가 적지만 청주에서 나온 것이니 다시는 의심치 마라. 겨드랑이에 기스를 단 것은 속임수가 아니니 소매 끝에 동정을 붙인 것 영판 그럴듯하구나. 한여름에 어찌 산과 물이 깊음을 싫어할 것이며 삼동의 눈과 서리의 업신여김일지언정 겁을 내랴.
그대는 이제 한가한 바느질 솜씨를 찾으려 말하라. 당장에 이 누구인가를 보게 되리라. 자, 남명천선사 7건짜리 장삼을 아는 이가 적지만 7건짜리 장삼을 아는 이라면 7건짜리 장삼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7건짜리 장삼? 뭐 7건이라는 그 무게가 거론이 됐으니까 7건짜리 장삼은 무거운 것도 아니고 가벼운 것도 아니고 뭐 그 중간도 아니네. 이게 7건짜리 장삼이에요. 7건짜리 장삼. 그러니까 남명천선사는 7건짜리 장삼을 아는 이가 적지만 7건짜리 장삼을 아는 이는 그렇게 안단 말이야. 7건짜리 장삼이 이거는 무거운 것도 아니고 가벼운 것도 아니고 그 중간도 아니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7건짜리라 하니까 조주선사가 청주에서 장삼 한 벌을 장만했는데 무게가 7건이더라 이러니까 청주라는 생각을 일으킵니다. 아, 청주에서 조조선사가 청주에서 장만했으니까 나도 청주에 가야 돼. 사실은 청주가 당연히 장삼으로 유명하겠죠. 요즘은 광안리 바닷가 하면 뭘로 유명합니까? 횟집으로 유명하죠. 광안리 바닷가. 응? 저 언양에는 뭘로 유명합니까? 응? 불고기. 불고기로 유명하죠. 하여튼 이름을 대면은 이제 알만한 걸. 제주도 하면 또 뭘로 유명합니까? 뭐 한라산으로 유명하다든지 삼다수 뭐 이렇게 유명한 게 이렇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이름자가. 그것처럼 이제 여기도 청주 하면 벌써 장삼으로 유명하단 말이에요. 응? 배장삼으로. 청주 하면 배장삼이 어래. 그 명특산물이라는 거예요. 청주. 청주는 배장삼. 그러니까 청주 배장삼. 그러면 중의 물음에 대해서 조주선사가 내가 청주에서 배장삼 한 벌을 장만했는데 무게가 7건이더라. 그러면 일단 나도 배장삼을 장만하려면 청주로 가야 돼. 그러면 뭐 한 7건 전후가 되겠구나. 이런 망념을 지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모습에 관한 망념을 지을 거거든. 응? 청주의 배장삼이 유명하다는 또는 7건짜리 뭐 이런 망념을 지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7건짜리 장삼을 아는 이가 적지만 했는데 7건짜리 장삼을 아는 이라면 이제 여기는 이제 7건짜리 장삼을 이야기했으니까 7건짜리 장삼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7건짜리 장삼 그게 좀 무거울까? 가벼울까? 조준사가 덩치가 좀 있을까? 덩치가 좀 없을까? 적당할까? 이런 망념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응? 그런 망념을 먼저 일으키고 시작한다는 뜻이지, 말하자면. 그런데 7건짜리 장삼은 무거운 것도 아니고 가벼운 것도 아니고 중간 것도 아니거든, 사실은. 그렇게 아는 사람이 적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남명천선사는
청주에서 나온 것이니 다시는 의심치 말라 이래버렸어. 응? 청주에서 나온 것이니 뭘 의심치 말라는 거예요? 아, 청주 특산물이니까. 응? 이제 우리가 어디서 뭐 유명한 게 나온다 하면은, 아, 거기서 나오는 건 의심치 마라. 경주 보리떡, 경주에서 나오는 보리떡은 의심하지 마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청주에서 나온 것이니 다시는 의심치 말라 하면은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아, 청주사는 다 믿을만 하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천리말리 벌어진다 이 말이야. 응? 청주에서 나온 것이니 다시는 의심치 말라. 이 말은 본래 의심할 것이 없다는 거야. 왜 그럴까? 왜 본래 의심할 것이 없을까? 의심을 하게 되면 모양이 되어버리잖아. 그러니까 본래 의심할 것이 없지. 그렇게 알아라 이 말이야. 남면천 선사는 자기 살림살이로 그렇게 알아라 이제 이런 뜻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겨드랑이에 깃을 단 것은 속임수가 아니니 소매 끝에 동정을 붙인 것 영판 그럴듯하구나 이랬어요. 그건 속임수가 아닌데, 응? 그거 왜 속임수라고 생각하고, 겨드랑이에 깃을 단 것은 속임수가 아니고 또 소매 끝에 동정을 붙인 것도 그것도 속임수가 아니라 이 말이야. 응? 그 말은 겨드랑이에 깃을 달아도 소매 끝에 동정을 붙여도 이것뿐이라 이 말입니다. 그 말은 왜? 속임수가 아니기 때문에. 겨드랑이에 깃을 달아도 소매 끝에 동정을 붙여도 이 7건은 7건 장삼은 대장삼은 무거운 것도 아니고 가벼운 것도 아니고 중간도 아니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한여름에 어찌 산과 물이 깊음을 싫어할 것이며, 한여름에 어찌 산과 물이 깊음을 싫어할 것이며. 한여름에는 그렇지, 산과 물이 깊지. 한여름에. 한여름에 산과 물이 깊은데, 거기에 뭐, 보태고 빼고 할 것이 있습니까? 응? 보태고 빼고 할 것이 없죠. 또, 삼동에 추운 겨울에 눈과 서리의 업신여김일지언정 겁을 내랴. 겨울에는 이렇단 말이에요. 겨울에 눈과 서리가 있는데 거기 뭐 더하고 빼고 할 것이 뭐 있나? 응? 한여름에는 산과 물이 깊은데 또 한겨울에는 눈과 서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아르마리를 일으키겠노? 이런 뜻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아르마리를 일으킨다는 것은 청주의 배장삼 7건에 대해서 아르마리를 일으키는 것과 똑같다. 여기에서 남명천 선사의 이제 살림살이가 나오는 거죠. 그대는 이제 한가한 바느질 솜씨를 찾으려 하지 마라. 청주의 배장삼이면 됐는데 한가한 바느질 솜씨를 왜 찾느냐? 한가한 바느질 솜씨를 왜 찾으면 안 됩니까? 이미 한가하다는 한 생각을 일으키면 한가하지 않는 거거든. 그래서 한가한 바느질 솜씨를 찾지 마라 이 말이야. 왜? 본래 한가롭다. 본래 내가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에 신경을 안 쓰면, 관여 안 하면, 뭐 벌어져 있는 줄만 알지. 내가 좀처럼 관여를 안 하면 그것이 바로 한가로운 거다 이 말이야. 그런데 왜 따로 한가로운 바느질 솜씨를 찾느냐?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여러분들이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에 대해서 관여치 않으면 그냥 벌어져 있는 줄만 알고 있지. 내가 전혀 필요 없는데 관여할 필요가 없거든. 필요하면 배고프면 밥 먹어야지. 피곤하면 자야지. 그런데 왜 쓸데없이
배가 고픈데 맛있는 거 맛없는 거 따져가지고 이거는 내가 싫어하는 거니 좋아하는 거니 이렇게 따지느냐. 응? 피곤하면 뭐 그냥 자빠져 자면 되지. 왜 이거는 나는 이런 집에서는 못 자고 저런 집에서는 자고, 응? 나는 침대 위에서는 못 자고 나는 방바닥에서 자야 된다는 등 이런 쓸데없는 분별 망정을 짓느냐 이 말이거든요. 응? 그러니까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에 대해서 전혀 내가 벌어져 있는 줄만 알지 관여치 말아야지. 그러면 바로 그대로 붙여라 이 말이야. 그대로 흔적 없는 나고 그대로 붙여거든. 그런데 왜 부처를 찾나 이 말이야. 근데 왜 흔적 없는 나를 찾아? 응? 그런 머리에 머리를 또 하나 더 붙이는 거하고 같아 이 말이지. 응? 그걸 지금 남명천 선사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한여름에 그냥 산과 물이 깊으면 되었고, 응? 삼동에 눈과 서리가 있는 줄 알면 됐지. 그게 뭐 따지기는 뭘 따져. 응? 뭐 작년보다 더 깊니 덜 깊니? 작년보다 더 덥니 안 덥니? 작년보다 눈과 서리가 더 많니 어쩌니 뭐 그럴 필요가 뭐 있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지. 말하자면 그냥 청주에 배장삼 7번이면 됐지. 거기에 대해서 뭐는 쓸데없이 따지냐? 응? 그만 그대로인데 청주의 배장삼 7건 따지지 마라 이 말이야. 거기에 대해서는 유마거사에게 물어봐도 아무 대답이 없을 거다. 그래서 말 없는 동자는 빙글빙글 희망 없는다 이 말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벌어지는 온갖 모습에 내가 마음을 안 뺏기고 그냥 있으면 그냥 빙글빙글 웃으면 되는데, 응? 왜 자꾸 어떤 것을 찾으려 하느냐? 흔적 없는 나를 찾으려 하느냐? 부처를 찾으려 하느냐? 찾는 그놈이 부처인데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대는 이제 한간 바느질 솜씨를 찾으려 하지 말아라. 응? 흔적 없는 나를 찾으려 하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응? 찾으면 벌써 틀리잖아요. 찾는 대상이 있으면 그건 틀리잖아. 응?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다녀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응? 그냥 내 앞에 벌어져 있는 것이 허망한 줄 알고 있으면 되는데 뭘 찾기는 찾아. 너무 쉽죠? 보니까. 지금 안 쉽나? 너무 쉽지? 응? 그렇다고 쉽다는 생각은 하지 마. 그냥 쉬울 뿐이다. 왜 너무 쉽지 이렇게 묻느냐 하면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어렵다고 생각하면 쉽지 않나 뭐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고 쉽다고 생각하면 어렵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할 거야 내가. 그래서 바느질 솜씨를 찾으려 말아라. 당장에 이 누구인가를 보게 되리라. 찾지만 않으면 당장에 이 누구잖아요. 응? 찾지만 않으면 그대로 부처다 이 말이지. 처처에 부처요 시시각각에 부처다 이 말이지. 그걸 알았는데 감흥이 없습니까? 그렇다고 뭐 감흥을 억지로 일으켜라는 것도 아니지만 그걸 알았는데 응?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